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12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미국 현지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관심은요. 과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일명 이제 브로맨스라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재미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장에서 있었던 일, 한창 이제 선거 유세 중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연설하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폭발하면 정말 여러분의 시체가 누구인지조차 불가능하다라고는 끔찍한 얘기를 뜬금없이 떠냅니다. 뭐 그냥 어떤 그 정치적인 맥락도 없이 그냥 불쑥 튀어나온 수소차 비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도의 계산된 비판이었습니다. 이 뜬금없는 발언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친구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에 아시다시피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트럼프한테 쏟아부었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최측근으로 떠오른 인물이 되었죠. 전기차 사업을 하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경쟁자가 하이브리드인 도요타가 아니라 걔네들은 상대도 안 되고 바로 수소차였거든요. 실제 미국 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저 뜬금없는 수소차 비판의 배우로 머스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차기 정권과 손잡은 머스크가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자,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 정가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위상과 관련된 논란은 최근 미 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욱더 도드라졌는데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반기를 들었죠. 정부의 부채 한도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정부의 셧다운이 닥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머스크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양당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른바 빌드업 과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죠.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한 발 앞서 임시 예산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의회를 압박했죠. 그는 트위터에 150건 넘는 글을 올리면서 예산안에 합의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결국 머스크는 공화당의 내부를 흔드는 데 성공하게 되죠. 다수의 의원이 머스크의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당 지도부는 끝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요. 부채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은 내년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부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하게 되죠. 셧다운 위기로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예산안부터는 부채한도 증액 부분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자, 예산안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에서 입증된 것은 비공식 대통령으로까지 불리우는 제 친구 일론 머스크의 파워였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재차 입증한 머스크를 향해 공화당 내에서는 하원 의장으로 추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죠. 하원의 규정상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장을 맡을 수는 있었기 때문인데요. 강성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기성 정치 체제는 산산조각이 나야 한다며 의장 후보로 머스크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해서 반발이 쏟아졌고요.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의원 머스크는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이라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죠. 자본 권력으로 쟁취한 정치 권력이다라는 비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AP통신은 분명한 것은 정치 권력 머스크의 부상이라면서 이런 수준의 영향력은 그의 막대한 부로 가능해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대선 기간에 4천억 원을 쏟아부었죠.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트럼프에게 다가갔고 대선 캠페인에서도 직접 뛰어들면서 최측근을 꿰찼습니다. 당선 직후 정권 인수팀이 꾸려지자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가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 인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는 아예 그를 정부 효율 즉 도치 공동수장으로 발탁하기도 했고요. 정부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는 명분으로 머스크가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러나 공직에까지 관여하는 그가 테슬라 CEO라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에 개입한다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한데요. 실제 머스크의 개입으로 예산안을 새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델라웨어 쪽이거든요. CNN과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상하이에 대규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트럼프가 머스크와의 손을 잡은 것은 단순한 그의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자, 이제 미국 월가의 관심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브로맨스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 저희가 댓글로 설문조사도 좀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간다라고 표를 던지시더라고요. 자, 일단 월가에서는 현재까지 머스크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린다는 조짐은 없다. 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측근을 이용해 트럼프와 그의 가장 부유한 지지자인 머스크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균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재사원을 지성과 동일시하는 인물이어서 둘의 관계는 꽤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재산은 4,510억 달러로 트럼프 66억 달러보다 약 70배, 몇 배? 70배가 더 많습니다. 와, 대박. 트럼프는 최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논란이 되자 그가 대통령직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난 똑똑한 사람을 두는 걸 좋아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머스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대통령이야.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을 장기간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선거 기간에 돈과 권력을 교환한 일시적 성격이 짙다면서 이 때문에 미럴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자, 미국 시사지 더 네이션의 발행인인 반델 휴벨은 최근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두 나르시스트 사이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회의적이라면서 이들의 관계는 대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뭉친 트럼프 동맹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고 취약하다고 꼽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금요일날 끝난 장의 모습, 피바다장이었죠. 그 오른쪽은 미즈노 공부방에 대한 광고인데요. 요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수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도치 수장으로 임명된 지 6주가 지금 지났는데요.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도치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버디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쏟아내며 움직임에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도치가 공식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될지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크고 작은 각종 이슈를 언급하며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치를 통해 연방 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이상 삭감하겠다. 여러분 2조 달러가 얼마냐면 하나로 2,900조 원입니다. 제 친구 공무원들이 긴장할 만하네.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이 조직에서 효율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치는요. 2026년 내후년 7월 4일 폴스 오브 줄라이 때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2026년 7월 4일을 기점으로 머스크는 트럼프와 빠이빠이 한다. 자, 국세청은 IRS 국세청은 머스크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X 계정에 IRS가 200억 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답변했고 60.6%의 응답률로 예산을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 6명이 국세청을 없애자고 답한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국세청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장님의 생각은 당연히 없애야죠. 네, 당연히 없애야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경비행기로 국세청 건물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IRS, 미국의 국세청은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합시다. 자, 물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IRS 다 싫어해요.
자,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밝힌 생각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워싱턴 포스지는 IRS를 없애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IRS의 세금 징수 연방 정부의 주요 세원이라면서 IRS가 없다면 연방 정부는 다른 세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러면 이제 머스크의 생각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머스크는 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연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 군의관 출신의 론 폴 전 하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주요 언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난 것처럼 연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예스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머스크는 지난달에도 연준을 끝내자 and the Fed라는 해시태그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죠. 연준의 독립성을 향한 공격은 머스크 CEO 이전에도 수없이 존재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시절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러 차례 공개 충돌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이전에 그를 다른 인물로 교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잘못 바꿨다간 또 더 힘드니까. 이외에도 머스크는 지난달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강조를 했는데요. 동시에 연방정부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직원 수가 필요한 규모보다 많아 대량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하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트위터 인수하는 직원 자른 거 보면 참 무섭죠.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기부금 등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지난 7일 SNS에 미국인의 인도적인 기부가 94억 8,904만 달러로 2위인 유럽연합 4배가 넘는다는 표를 게재하면서 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립보건원 등 연방정부 기관이 부적절한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인용하면서 그는 도치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자, 평소 사업하면서 규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갈등을 벌여온 머스크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등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지난달 27일 X를 통해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CFPB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트럼프한테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머스크가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저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해놓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얘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그렇죠? 우리는 정말 더 주목 또 주목해야겠죠. 자, 중요한 것을 헤드라인 중심으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35%나 손실을 낸 펀드 매니저들의 무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반성문 써야 한다. 그러니까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켄 리치 파트너스 CEO는요, 이 멍청한 것들이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팔아 해가지고 엔비디아 투자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맹렬히 비난을 했고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불법 이민 차단 계획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 자재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트럼프는 두 손 들어서 환영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경에 뉴욕 코니 아일랜드 쪽에서의 지하철에서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지면서 미국이 두 쪽 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CEO가 내년에는 더욱더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AI 서비스를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 후에 모든 미중의 대화 채널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누구랑? 시진핑이랑 직접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이렇게 끝나 버리니까 산탈레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갖다 붙이는 뉴스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위한 눌림목으로 보기에는 전 섹터가 다 빨간불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저 매수세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이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너무 쳐올려서 그래요. 10년물 금리가. 항상 여러분 금리와 이 시장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금리가 맥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모든 섹터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대1이고요. 자, 다음 주 1월 1일 휴장이잖아요. 하지만 4일 거래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한 4일 동안의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건데 일단 금요일 날 사실은 이 빨간 피바다장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내는 매수 주체가 지금 상실됐다는 부분인데요. 잘못하면 왜 상실됐을까요? 큰 기관들, 매수의 거인들이 움직이지 않은 건데 자, 이게 1월 19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1월 내내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장이 좋아도 돈 벌고 나빠도 돈을 벌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해지하는 저희 미즈놀의 원아월 기법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부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주여행 멤버 지상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VIP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하시고 지원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